자, 이번 강의 주제는 제한구조 스택 큐 데커입니다. 전상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한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서 전상 공부한 사람 중에 이 제한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해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한구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기 램 그리고 스택 큐 데커 비교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램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왜 램이라고 할까요? 램은 무질서하게 메모리 아무 장소나 접근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소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장소나 이렇게 접근해서 이 장소의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해서 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한 구조라고 할까요? 제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램처럼 아무 곳에나 접근해서 아무렇게나 자료를 읽고 쓸 수는 없는 것이죠. 해서 제한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먼저 스택입니다. 자, 여기 스택 그림이 있는데 먼저 스택은 구조를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곳은 탑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 바텀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스택에서는 입력을 푸시라고 하죠. 그래서 푸시는 이렇게 푸시한다라는 것인데 먼저 푸시 A 하면 A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푸시 B 하면 B. 자, 그래서 스택은 입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탑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푸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팝이라고 하는데 팝은 A, B, C 순으로 들어가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C, B, A 순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입출력이 어떻게? 한쪽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영역을 탑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이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Q는 뭘까요? Q는 입출력이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입력이 되면은 그 반대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되는 그런 제한을 해 둔 것이죠. 그게 바로 Q. 그래서 이 Q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출력되겠죠. 우리가 차표 있는 걸 끊기 위해서 줄 서서 먼저 줄 쓴 사람이 차표를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런 구조. 여기서 용어는 Q는 출력되는 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프론트라고 하고 입력되는 쪽은 리어라고 한다. 이런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데커는 입출력이 양쪽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입출력이 가능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입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를 데커 또는 뭐 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출력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자유분방한 구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 놓은 적도 있죠. 이런 제한 구조 중에 가장 자유로운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데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데커가 자유분방하다 뭐 이런 용어를 한다고 무엇보다 이 램보다 자유분방한 건 아니겠죠. 제한 구조 스택 큐 데커 중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게 뭘까요? 데커입니다. 그러니까 데커보다 더 자유로운 건 뭘까요? 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런 제한 구조는 메모리 어디서 사용되냐? 물론 별도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램이 있을 때 이 램의 일부를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영역을 스택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입력이 되면은 출력은 이쪽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을 Q로 사용했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만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제한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데커, 이쪽 영역을 데커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입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한구조 개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첫 번째 스텝, 앞에서 이야기하였지만 특징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기 화면에 있는 스택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 푸시, 팝, 입출력되는 쪽은 탑, 그 반대는 바텀.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포인터가 필요한데 바로 이 탑 포인터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쪽에서 입출력되죠. 그 입출력되는 포인터,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탑 포인터 하나가 필요하다.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택 구조 특성 아래쪽에 뭐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 없고 하나만 체크하면은 바로 스택은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작동되겠죠. A, B, C 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C, B, A 순으로 출력될 수 있으니까 last in 마지막에 들어간 게 어떻게 될까요? first out 먼저 출력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스택은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 시험에 이런 내용 6번을 봅니다. 함수 호출에서 이 복귀 주소를 보관할 때 무엇을 스택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종종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할 건데 수식 계산, 그리고 트리, 뭐 그래프 구현 등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택은 많이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가 스택의 개요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택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면에 스택의 초기 상태 그림이 있는데, 스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초기 상태, 그리고 입력 푸시 알고리즘, 그리고 출력 팝 알고리즘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상태는 간단한 것이죠. 이 초기 상태는 공백 상태로 이 탑 포인터가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기 상태의 스택 그림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주어진 스택 알고리즘에서 예를 든 것은 스택 크기가 1, 2, 3, 4 4개의 스택 크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1, 2, 3, 4가 아니고 이 0이 있는데, 이 0은 뭘까요? 이 0은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0부터 시작하나 하지 않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4 이렇게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인덱스 뭐 0으로 또는 마이너스 1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 융통성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스택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곳은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기 상태는 탑 포인트가 0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 푸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탑이 가리키는 이 장소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가 입력 푸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탑 포인트를 이렇게 증가시킨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푸시해서 A가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 스택에서 이 푸시는 여기 먼저 탑 포인트를 증가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에서 살펴봅니다. 푸시 A 화면에 이렇게 탑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데이터 A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체크합니다. 자, 알고리즘 보면은 항상 데이터를 푸시 입력할 때는 스택 크기 가득 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입력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 푸시 알고리즘에서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스택이 가득 찼느냐, 스택 풀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되는 건 아니죠. 그걸 무엇이라고? 오버프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스택이든 큐든 데크든 입력할 때는 오버프로가 발생했느냐, 그럼 출력할 때는 언더프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력은 언더프로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득 찬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먼저 A를 넣었으면 또 그 다음 B를 넣기 위해서는 스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B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탑 포인트 1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무엇을? 데이터 B를 푸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C를 푸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탑 포인트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데이터
C를 넣어야 하고 또다시 타 포인트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데이터 뭐를 넣을 수 있을까요? D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푸시 ABCD 하면은 스택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if 타 포인터가 얼마 4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기술할 때 4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부등식을 쓰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해서 타 포인트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스택은 가득 차고 그걸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 포인트 증가시킨 후 자료를 입력한다. 이게 바로 스택의 푸시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구조에서 출력을 한다. 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타 포인트를 이렇게 먼저 감소시키면 될까요? 안 되죠. 먼저 데이터 D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를 이렇게 출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 포인트를 감소시키고 다시 C 데이터 출력하고 타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스택의 팝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해서 오른쪽 자료 삭제 후 타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게 어떻게 될까요? 스택의 팝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알고리즘 어떻게? 바로 위에. 그러면 여기 왼편 봅니다. 타 포인트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빈 상태가 되겠죠. 역시 여기도 0 이렇게 같으냐 하지 않고 무엇을 부동호를 쓰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빈 상태, 초기 상태가 무엇이 될까요? 팝에서 언더프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해서 항상 팝에서는 empty, 비어있느냐를 체크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자료 삭제 후에 어떻게 되느냐 타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것이 스택의 팝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순차 큐입니다. 앞에서 역시 이야기하였듯이 순차 큐는 입력과 출력이 서로 반대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체크합니다. 순차 큐에서는 앞에서 이 프론트, 리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론트, 리어 말고 헤더 또는 무엇을 테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Q에서는 출력은 프론트, 입력은 리어라는 걸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차 Q하고 앞에서 다룬 스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Q는 두 개의 포인트를 필요로 합니다. 스택은 탑 포인트 하나만 필요하였죠. 근데 Q는 왜 두 개가 필요할까요? 입력되는 쪽하고 출력되는 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의 구조 및 특성에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또 하나 차이점은 스택에서는 last in first out이었습니다. 그런데 Q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출력이 되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구조가 바로 Q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차 Q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화면에 초기 상태의 순차 Q 그림입니다. 바로 이 초기 상태, 공백 상태의 순차 Q는 이 프론트하고 리어 값을 0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Q 크기는 1에서 6까지 크기가 6개입니다. 그런데 0이라는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0이라는 인덱스는 앞에 스택에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가상의 기억 공간, 바로 이 Q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기록되지 않고 데이터는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이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초기 상태의 순차 Q는 빈 상태로서 프론트, 리어 값을 0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택과 마찬가지로 이 Q도 크게 세 가지, 바로 이 초기 상태, 빈 상태, 프론트, 리어 값이 0인 경우, 그리고 입력, 그리고 출력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해볼까요?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은 어디에서? 리어에서 입력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력 A를 해볼까요? 이렇게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킨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A를 저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B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B, 계속 저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킨 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오른쪽에 다시 그렸습니다. 계속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켜 가면서 Q에 데이터를 넣었고 마지막 공간까지 A, B, C, D, E, F까지 넣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무엇일까요? 포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듯이 순차 Q에서는 입력은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킨 후 자료가 입력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여기 if, 항상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득 차면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가득 찼느냐? Q풀이죠. 가득 찬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으면 5%가 발생하는 것이죠. 언제 5%가 발생할까요? Q 크기가 6개면 바로 리어 포인트 어디를 가리킬 때 인덱스 6을 가리키면 어떤 상태? 포화 상태, 가득 찬 상태가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부동호 이걸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뒤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리어가 6 이렇게 해도 되지만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바람직한 언어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가득 찬 상태 풀이 5%가 발생되지 않으면 무엇을 리어 플러스 자료 입력이 되는 게 바로 Q에서 입력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력은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 A를 출력한다라는 뜻으로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출력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출력하고 또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C를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해 나가서 공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봅니다. Q에서 공백 상태가 되면은 핵심 내용 프론트하고 리어가 동일한 기억 공간을 가리킨다. 이 내용이 Q의 기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D를 삭제, 출력하였습니다. 또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E를 출력하였습니다. 또 프론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무엇을 마지막 남은 F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리어가 가리키는 곳을 누가? 프론트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Q에서 공백 상태는 프론트, 리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같을 때 어떻게 될까요? Q는 공백 상태이다. 자,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세히 보면 묘한 게 있는 거죠. 앞에서 입력에서 이 리어 값이 6보다 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득 찬 상태로 5%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력 출력 하다가 비어있는 상태, 공백 상태인데 이 리어 포인트가 어디를 가리키면은 인덱스 6을 가리키면은 비어있으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리즘 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리어가 6을 가리키면은 비어있지만 이거는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해서 5%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성립하지 않죠. 해서 이 순차 Q는 단순하게 구현하다 보면은 비어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5%가 발생하는 것이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거론되는 것은
원형 Q입니다. 해서 원형 Q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 알고리즘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 출력 알고리즘은 프론트 값을 증가시킨 후 어떻게 되죠? 자료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출력에서는 역시 비어 있으면은 empty 출력할 것이 없죠. 언더플로우가 발생되겠죠. 이걸 체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하셨듯이 Q에서는 프론트와 무시, 리어 값이 같으면 그 값에 무한하게 무시 된다. Q는 빈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해서 조건식의 출력 알고리즘에서는 if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같으냐 이런 조건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론트를 증가시킨 후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바로 순차 Q 알고리즘인데 다시 한번 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순차 Q에서 공백은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론트와 리어 값이 같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백 상태이다. 바로 이게 Q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Q입니다. 이 원형 Q는 순차 Q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C 언어에서 배열 크기를 6개로 정의하고 이 원형 Q를 구현하는 걸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C에서 배열 크기를 6개라 하면은 C에서는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해서 인덱스는 0, 1, 2, 3, 4, 5 그러면 크기는 6개가 되는 거죠. 배열을 옆으로 그리지 않고 원형 Q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Q에서 입력은 리어 값을 증가시킨 후 자료 입력, 출력은 프론트 값을 증가시킨 후 자료 출력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먼저 이 초기 상태는 여기에 리어하고 프론트 값을 0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형 Q에서는 프론트 리어 값을 반드시 0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아무거나 초기 값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행시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프론트하고 리어 값을 0으로 한 것을 초기 상태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Q에서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초기 상태는 빈 상태가 되겠죠. 빈 상태는 Q는 이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동일한 값을 가질 때 빈 상태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초기 상태, 빈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A, 리어 포인트 증가시킨 후 입력 A, 여기에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입력 B, 입력 C, 리어 포인트를 증가시키면서 A, B, C, D, E까지 입력한 것을 화면에 그렸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E까지 입력되었을 때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하나의 빈 공간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리어 값이 5 인덱스를 가리키는데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이 되면 안 되죠. 증가시킨다고 해서 7, 8, 9, 10 계속 증가하는 원리는 말이 안 되죠.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인덱스 0이 되어야 하겠죠. 어떻게 0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전산 알고리즘에서 모든 연산자 쓰면 되는 것이죠.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그림을 잘 보고 이 상태에서 F 데이터를 넣어 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입력 F가 들어간 경우 그러면 이 상태는 무엇이 될까요? 가득 찬 상태, 포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체크가 되어야 하죠. 가득 찬 상태의 리어하고 프론트 값을 보겠습니다. 뭐가 되어 있을까요? 0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초기 상태가 뭐였습니까? 프론트 리어 값이 같은 값으로 0이었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원형 Q를 구현하다 보면은 초기 상태, 빈 상태하고 한 바퀴 돌고 가득 찬 상태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원형 Q를 그냥 구현하면은 비어있는 상태하고 가득 찬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서
원형Q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어있는 상태와 이 가득 찬 상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해되었죠?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아래쪽을 봅니다. 바로 첫 번째, 별도의 플렉 변수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형Q에서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가득 찬 포화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동일한 값일지라도 이 플래그 변수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빈 상태, 이거는 가득 찬 상태로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원형Q에서 별도의 플래그 변수를 사용해서 빈 상태와 가득 찬 상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처리 속도가 느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처리 속도가 늦을까요? 데이터 입출력할 때마다 일일이 이 플렉 변수 값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전산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원리는 뭐냐라는데 바로 아래쪽에 공백 조건의 원형Q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형Q가 시험에 나오면 공백 조건의 원형Q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백 조건의 원형Q는 뭘까요? 자, 위에 이 그림을 잘 봅니다. 입력 2가 되었을 때까지를 봅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2가 입력되었을 때 여기 어떻게 될까요? 공백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상태를 무엇으로 본다는 거죠? 가득 찬 상태로 본다는 거죠. 더 이상 데이터를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원형Q에서 공백 상태는 초기 상태 되겠죠. 이거는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동일한 상태는 무엇으로? 공백 상태로 보는 거고, 기억 장소를 하나 사용하지 않는 공백 조건의 원형Q에서는 기억 장소가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 리어 포인트 값을 하나 증가시켰을 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프론트 값하고 일치가 되겠죠. 그거는 포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공백 조건의 원형Q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백 상태.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0인 공백 조건의 원형Q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은 또 다른 공백 조건,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1인 상태의 공백 조건 원형Q 그림입니다.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Q에서 공백 조건은 이 프론트, 리어 값이 0이냐 1이냐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Q에서 공백 상태는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Q에서 프론트 리어 값이 0, 1, 2, 3, 4, 5 이렇게 아무 값이나 상관없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Q는 공백이다. 잘 체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의 공백 상태의 원형Q에서 무엇을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A, B, C, D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리어 값이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억 공간이 하나 남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공백 조건의 원형Q. 그래서 이 상태는 기억 공간이 하나 남았지만 가득 찬 상태로 본다는 것이죠. 또 아래쪽 역시 계속 A, B, C, D 뭐 이렇게 넣고 돌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삽입 삭제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역시 기억 공간이 하나만 어떻게 될까요?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공백 조건의 원형Q에서 공백은 뭘까요? 프론트하고 리어 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 장소 하나가 남은 상태는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그거는 뭘까요? 항상 하나 차이니까 리어 값을 어떻게 1 증가시킨 값이 무엇하고 프론트 값하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가득 찬 상태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공백 조건의 원형Q에서 핵심 내용이고 아래쪽은 원형Q에서 프론트 리어 값 1 증가시키는 원리 오른쪽을 봅니다.
1 증가시킨다고 해서 계속 증가되면 안 되고, 크기가 6개면 0, 1, 2, 3, 4, 5까지 가고 나면 다시 뭐로 시작돼야 되죠? 0, 1로 다시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연에서 모든 연산자,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A는 6이다. 바로 Q 크기가 6일 때, 여기 뭐 이 부분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커입니다. 데커는 더블-엔디드 Q 야거입니다. 이 데커는 입출력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구조라고 하였는데, 해서 입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입력 제한 데커입니다. 한쪽 입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입력 제한 데커 그러면 알지만 스크롤 그래서 틀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잘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출력 제한 데커인데, 이 출력 제한 데커는 셀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한쪽 출력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커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상 9급 컴퓨터 일반 기준이니까, 물론 7급 강의에서는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9급이므로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